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돌봄 인사이트의 강서연입니다. 제가 먼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선생님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욕구조사부터 결과 평가까지 제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수급자 관련된 서류에서 연계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 그 서류들이 각각 역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써왔는지, 그동안에 내가 써왔던 서류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10가지 정도 뽑아서 질의응답을 같이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자 전체 흐름도입니다. 사실 방문 요양에서 수급자가 입소를 하고 퇴소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이 삼각형 구도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또다시 계획을 짜게 되고 그 계획이 다시 한번 제공을 하게 돼서 결과로 넘어간다. 이 모든 삼각형 구도 안에 이 단어들만 잘 이해를 하고 서류에 반영만 하시게 되면 사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저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변경이라는 저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게 어렵고, 이제 저희가 크게 앞서서 계획, 제공,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서 욕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가 합쳐진 것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 컨설팅을 다니면서 서류를 쭉 훑어보면 어떠한 서류가 어떠하게 똑같은 것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욕구 사정은 A 사회복지사가 쓰시고, 위험도 평가는 B 사회복지사가 쓰시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업무 수행 일지를 쓰시고, 이러시다 보니 쓰시는 내용도 다를 뿐더러 사실적인 연령이나 그다음에 뭐 배변, 기저귀 착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뭐 아니면은 이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넘어진 기억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으로도 틀린 서류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으신 선생님이 위험도 평가에서 감점되실 게 없는데 감점되신 이유도 욕구 사정하고 위험도 평가에 쓰신 그 숫자들이 틀려서 그랬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최신 거를 항상 쓰실 때는 최신 욕구 사정과 최신 위험도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들어가는 위험도 평가의 점수는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날짜에 맞는 욕구 조정 기록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낙상 위험 측정 기록지, 오른쪽에 욕구조사 기록지,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정말 간단해요. 연령, 생년월일만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 부분 또한도 잘못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센터가 되게 수급자가 되게 많은 센터, 그리고 오래된 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좀 많이 발견되시는 것들이 욕구 사정의 급여 제공 계획서의 목표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의 목표는 정말 딱 한 가지.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할 것이다.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가장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적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판단 근거, 종합 의견은 욕구 사정 기록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급여 제공 계획의 목표로 이렇게 서류를 따로 신체 활동 지원 부분부터 볼게요. 아까 자립보행이 어렵고 이동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다를 유기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린 급여 제공 계획서의 목표란이 제공 기록지,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쓰시는 제공 기록지에 그 나오시는 그 형태를 맞춰드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가 목표가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할 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것이 그 밑에 세부 내용하고 세부 목표들이 쭉 적혀 있을 거고, 그 세부 제공과 내용을 보고서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이 어르신은요, 가사는 몇 분 찍어주시고, 뭐 정서는 몇 분 찍어주시고, 인지는 몇 분 찍어주세요. 라고 시간을 도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제공 기록지에 시간을 쓰시죠. 우리가 선생님이 182분을 하셨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체 62분을 적으셨고, 뭐 가사에 84분을 적으셨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디테일하게 나눠지는데, 그것들에 대한 근거들이다. 이것들이 다 1년치가 다 모였을 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급여 제공 계획서 목표를 두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낙상 0건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낙상이 3건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래서 등급이 바뀌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근거부터 종합 의견이 정확하게 적히고 이 종합 의견이 급여 제공 계획서 목표에 좀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서류들에서 쓰시는 여기 서류들의 목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지활동 지원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여기에 경도인지 저하가 확인되며 보호자의 반복 질문에 대한 진술과 CIST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라고 판단을 써드렸는데 판단 근거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리면 제가 낙상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낙상 위험이 높아 이런 단어들보다도 어르신들마다 서비스를 도출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컨설팅을 가면은 욕구사전 기록지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리고 어르신을 잘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똑같은 등급을 두고 4등급, 4등급 서류를 두고 나서 욕구사전 기록지랑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 김길동 어르신 종합 의견을 보고 그다음에 홍길동 어르신, 김길동 어르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봐요. 그러면 이, 이 센터에서는 그 어떻게 급여 제공, 그러니까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서를 쓰는지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4등급 어르신, 보통의 3등급 어르신, 뭐 보통의 2등급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좀 정해져 표준화가 조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그 디테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의 차이점이 제일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홍길동 어르신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부분은 최근 인지 저하가 나타났다는 부분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네, 그 고관절염, 무릎 고관절염, 뭐 이런 낙상 위험에 대한 불안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드린 서류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목표들이 도출이 됐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표를 적었던 센터가 없어요. 사실. 네.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에 종합 의견을 쓰는 사례인데 제가 서류를 들었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에 종합 의견에 7가지를 넣어드렸어요. 좀 많이 디테일하게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 7가지를 다 넣어주시는 게 좋다. 마지막에 특이사항이나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은 생략하셔도 무방하지만 그 특이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이 사실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시면 업무 수행 일지랑 상태 변화 기록지,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쓰실 때 조금 편하세요. 그래서 웬만할 때 처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쓰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쓰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요약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상태가 많이 바뀔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낙상 위험도가 높으니 내가 낙상 0건을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해볼게.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필요함. 내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목표를 해볼게. 그리고 어르신의 식사가 감소한 상태. 내가 식사량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는 걸로 목표를 해볼게 하는 부분에서만 현재 상태를 넣어놨어요. 왜냐? 요 부분이 사실상 숫자로 표기하기도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상태에 가지고
상태 변화 기록지에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개인적인 욕구를 전부 넣어주시는 게 좋다. 개인적인 욕구라면 이런 것도 되게 많으세요. 어르신이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차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찬 잘하는 요양보호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 말 잘 들어주는 요양보호 선생님 보내주세요. 요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 제공 서비스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하셨어. 그 이유가 어르신이 붙잡고 안 놔준다고. 그날 김치전, 비가 와서 김치전까지 해먹고 간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우리가 갑자기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약간 이거 어떻게 기록에 남겨야 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웬만하면 여기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 상담을 갔을 때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요양보호사만 좀 보내줘 하고 간단하게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보호자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일정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공 기록지에 그 RFID를 찍으시는 급여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온전히 보호자님 수급자의 요청으로 달라집니다. 라고 쓰셔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서 급여 제공 계획서는 엄청나게 큰 저희에게 방패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선생님이 개떡같이 쓰시는 서류들도 우리가 찰떡같이 바꿀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그렇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방법입니다. 이동 및 화장실 이용 도움으로 낙상을 예방함, 서비스 식사 지원을 통해 영양 상태를 유지함, 인지 관리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함. 앞부분에 우리가 목표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욕구 사정의 종합 의견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살짝살짝 단어들만 바꿔가지고 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와 다른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달라진 거. 그러니까 서비스를 내용, 장기 요양의 세부 영역, 필요 영역이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제공 내용이 달라진 부분. 그래서 처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주시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욕구 사정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필요하겠는데 하는 부분을 2차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필요 없겠는데 이거는 필요하겠는데가 거기서 판별이 되고 그거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계장기와 다른 점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위험도 평가와 좀 다르다. 내가 장사한 욕구 사정과 좀 달라서 내가 이렇게 해라고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 결과 반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 종합 의견을 쓰시는 방법에는 필수 사항이 없습니다. 정해놓은 지정된 양식도 없어요. 단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은 공단에서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도 평가 결과 반영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좀 이거는 평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평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평가 기준, 평가 지표에 보시면 판단 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판단 기준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판단 기준에 다 쓰시지 못하셨더라도 종합 의견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평가 지표를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맨 뒤에서 질의응답에서 평가 지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조금 넘어가서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업무 수행 일지의 판단 근거를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쓰셔도 돼요. 이쁘게 안 쓰셔도 되고요. 전문 용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판단 근거라고 하는 이 앞부분 말씀 잠시만요. 네, 넘어가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왜 이런 신체 활동 지원 낙상
유지, 영건 유지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위험도 평가를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위험도 평가는 점수가 나오고 이거에 관해서 위험도 평가에서 크게 점수가 바뀐다고 하면 웬만하면 등급이 다시 나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1차로 너네가 확인해. 그리고 평가를 도출해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많이 바뀌면 그냥 진짜 쉽게 여기도 바뀌어야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로 인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점수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한 4점 이상, 5점 이상 점수가 많이 나는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나 그냥 유지할 거야 라고 가면 좀 안 맞죠. 많이 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험도랑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업무 수행 일지, 상태 변화 기록지에 맞기 때문에 요거랑 요 급여 제공, 요 점수가 위험도 평가가 많이 바뀐다고 하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 달성을 목표를 하기에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죠? 낙상을 0건이니까 0건이 아니면은 무조건 미달성, 그리고 왜 미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공을 해서 다시 개선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잘하겠다, 못하겠다, 뭐 요양보호 선생님이랑 뭐 이걸 해보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기타 등등 다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모니터링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넣어드렸어요. 딱 봐도 모니터링이 쉽습니다. 모니터링 양식으로 써주시기를 권장드리고, 목표는 복붙하시면 돼요. 급여 제공 계획서 목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목표를 쓰시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미달성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시고 계획을 도출을 하셔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할 예정이야. 달성이 됐으면 지금 현재 서비스가 적절하니 유지할 거야. 미달성이야.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서비스 방법을 조금만 보완해서 관리할 거야. 즉, 서비스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계획을 유지할 거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급여 제공 계획서 모니터링이나 결과 평가에 욕구 변화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여기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땐 무조건 사유를 적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는 달성을 못했지만 서비스 내용에서 추가하는 건 없어. 대신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따뜻한 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죽을 좀 드리는 게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세밀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즉, 이 급여 제공 계획서의 목표, 필요 내용이나 제공 내용 안에 있는 거에서만 살짝씩 달라진다라고 하면 크게 바뀌실 게 없으세요. 근데 앞에서 내가 다시 이제 서비스의 욕구가 변화가 있다라고 했고 기능 상태가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르신의 위험도 평가가 점수가 바뀌고 기능 상태가 변화가 됐고 그리고 욕구 사정, 그러니까 상태 변화 기록지나 업무 수행 일지에도 조금 위태롭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평가가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 평가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답변을 좀 드릴게요.